청취자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라디오 특진 김도환입니다. 정부가 난임 부부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더 확대했어요. 난임 부부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확대를 했는데요. 2인 가구 기준 난임 부부의 월 소득이 512만 원 이하면 모두 시술비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원 횟수 늘어났습니다. 올해부터는 신선배와 체외수정 7회, 동결배와 체외수정 5회, 그리고 인공수정 5회 등 모두 17회를 지원을 합니다. 많이 늘어났죠. 또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 동결 보관 비용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비급여뿐 아니라 일부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도 더 확대돼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기해년의 복덩이가 난임 부부의 가정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라디오 특진 오늘도 산부인과 전문의 신영원 과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잠깐 정부 지원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인구 유출 저출산 문제 심각하다 이렇게 했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네네. 정말 아이를 가지고 싶어하는 이제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 덜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은 횟수를 좀 제한을 없앴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인공수정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볼 텐데요. 인공수정은 어떤 방법이죠? 요즘 난임 때문에 고생하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난임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원인만 생각하며 작작하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을 시도해 봐야 되겠습니다. 난임 치료는 기본적인 약물 치료 등으로 난임이 해결되는 부부도 있고 이것으로 안 될 때는 인공수정을 하게 됩니다. 네. 만약 인공수정으로도 안 될 때는 체외수정 시술 등 더 난이도 높은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희망적이게도 인공수정 단계에서 혹은 그 이전에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치료를 받으면 금방 해결될 수 있는 것을 고민만 하다가 때를 놓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 중 인공수정법은 난자의 배란을 유도한 후 정자를 농축하여 직접 자궁 안에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시술 후 정자와 난자가 스스로 만나 수정과 착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활동성 강한 정자를 여성의 자궁 속으로 넣어주는 것이 인공수정이다. 네. 이 말씀이시잖아요. 인공수정 단계에서도 해결되는 경우가 꽤 된다고 들었어요. 네. 이런 인공수정 방법 보통 임신 확률 1회에 몇 %나 되나요? 인공수정에 의한 임신 성공률은 인공수정 1회당 네. 약 10에서 15% 정도입니다. 상당히 네, 높네요. 높습니다. 네. 체외수정 시술을 받은 환자 수의 약 30% 정도가 인공수정으로 시술을 받는 숫자입니다. 난임센터에서도 꽤 많이 하는 추세인가요?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시도해 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이러한 것을 이제 인공수정이면은 5회를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렇게 되면은 올해 7월부터 올해 7월부터 되면은 이제 5회를 무료가 되나요? 무료가 아니고요. 기존 3회였었는데 그걸 올 7월부터는 5회로 늘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의 3회까지는 본인 부담금이 30%였고 그 이상 2회는 본인 부담금이 50%로 약간 늘지만 기존에 3회 이상 되는 거 지원을 안 해주던 것을 5회까지 지원해주는 범위를 넓힌 거죠. 그리고 본인 부담금은 계속 그러면 30%인가요? 그 추가된 2회에 대해서는 50%입니다. 6회부터 아니죠. 4회부터 4회, 5회. 2회가 더 늘어나긴 그렇죠. 했는데 그 이후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3회까지는 그러면은 30%. 본인 부담금 30%, 예. 예를 들어 100만 원이면 30만 본인이 원 30만 원을 내면 되고 예. 4회, 5회부터는 50만 이제 원을 50만 원을 지불하면 된다. 이 예. 말씀이시죠? 예, 예. 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 난임 부부한테는 충분히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인공 수정을 하게 된다면은 모든 난임 부부에게 다 시술이 가능한가요? 꼭 그렇지는 않군요. 인공수정을 하시는 부부들은 자연 임신이 기본적으로 가능한 분들이지만 정액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든지 부부 관계가 어려움이 있다든지 하는 부부에게 보통 시행됩니다. 네. 만약 나팔관이 막혀 있거나 유착이 생겨서 수정란이나 정자가 다니는 길이 막혀 있다면 인공수정은 불가능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안 되는 분들도 있긴 네. 하군요. 그래서 또한 정액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든지 난소 기능 저하가 심각해서
이런 경우는 인공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뭐 치료를 받아서 돌리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쓰게 되나요?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바로 체수정 시술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일정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작년부터 이제 난임 휴가제가 도입이 됐잖아요. 1년에 3일, 네. 3일인데 난임 부부인 이제 근로자가 좀 쉴 수 있게 됐지 않았습니까? 네. 일정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나요? 생리 시작 후 2, 3일경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초음파 검사 후 배란 유도를 위한 약 처방이나 주사를 받게 됩니다. 이후 1~2회 정도 더 내원하셔서 난폭 크기를 측정하고 배란 유도 주사를 맞고 인공수정 시술 날짜를 정합니다. 인공수정 시술 날이 정해지면 이후 착상률을 인공수정을 하게 되고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인공수정을 하게 되고 이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약물 처방을 받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부부가 함께 난임 휴가를 내고 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남성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정자 채취를 해야 되잖아요. 네. 보통 정액은 꼭 이제 특별히 병원을 방문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부인에게 맡겨서 보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공수정을 위한 정자 채취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생적인 것도 있고 또 이게 오래 정액 채취 시간이 오래 지내다 보면 정자를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병원에서 채취가 어려우시다면 집에서 채취 후 1시간 이내에 병원에 가져오시면 됩니다. 정액을 채취하기 전에 3일 전부터는 음주나 사우나, 부부관계 등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나 부부관계는 그렇다 치고 이제 사우나 하시면 안 된다는 거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흔히 이제 중요한 날 앞두고 이제 좀 몸을 깨끗이 한다고 사우나 가신 분들 많거든요. 그런 후에 시술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꼭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보통 시술은 이제 하루 정도 쉬시면 충분히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네. 인공수정의 경우에는 1년에 뭐 이렇게 난임 휴가 쓰면서 네. 적절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임신이 된 거는 언제쯤 알 수가 있나요? 수정 시술 후 약 5에서 7일 정도가 되면 배아가 자궁에 착상하고요. 10에서 11일 정도가 지나면 혈액 속의 호르몬을 통해서 저희가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신 여부는 임신 진단 시약을 이용해서 집에서 간단하게 소변으로 확인할 수도 있으나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혈액으로 검사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으신 게 이제 착상이 돼도 뭐 유산도 좀 자주 된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관계가 없는 말인가요? 인공수정과 유산율과는 큰 연관이 없고요. 네. 환자가 가진 자궁이라든지 몸의 상태가 유산율과의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일반적으로 이제 해외 선진국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독일이나 프랑스, 스웨덴 같은 선진국과 비교를 해봤을 때 지원 횟수는 저희가 좀 많은 편이에요. 살짝. 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지금 합계 출산율이 1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작년 기준 0.98명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경우로 봤을 때는 이제 자녀가 2명이 될 때까지는 인공수정, 체외수정 시술 무제한이라고 합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입장에서 실질적인 지원 어떤 부분이 좀 확대가 돼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1월에 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 부부들에게 횟수 제한을 없애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었습니다. 다행히도 올해 7월부터는 지원에 있어서 나이 제한은 사실상 없어졌고요. 횟수도 좀 더 늘었지만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말뿐인 저출산 대책 말고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 부부들에게 비용 걱정 없이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고 지원금도 현행 50만 원에서 조금 더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난임 휴가가 3일이지만 이 기간은 실제적으로는 부족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난임 부부들이 비교적 병원에 자유롭게 내원하실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네, 이거 보면 이제 국민청원의 순기능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심리적인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 편히 이제 난임 치료를 받으러 가야 되는 거잖아요. 마음 놓고 진료도 받으러 가고 직장에서도 서로 배려하고 걱정해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자연병원 난임센터 과장 신용환 산부인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